안녕하세요. 저는 돈 버는 금돼지의 최지수. 박도연입니다. 불과 몇 주 전이죠. 2026년 1월에요. 정말 뭐랄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1위 기업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던 애플이 한국의 삼성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제발 디스플레이 물량 좀 더 만들어주세요. 이런 수백만 대 분량의 긴급 SOS를 쳤다는 속보가 떴죠. 네,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업계에서는 뭐 올 것이 왔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그러니까요. 듣는 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천하의 애플이 왜 이런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걸까요? 알려진 바로는 중국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또 처음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또 사고를 친 거죠. 또 이게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골마 터지고 있던 문제가 드디어 터진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은요. 단순히 부품 공급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청취자분들의 경험과도 바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경험과 연결된다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150만 원 넘게 주고 새로 산 아이폰 17 화면을 밤에 어두운 방에서 딱 켰는데 마치 그 오줌 싼 이불처럼 한쪽 구석이 누렇게 얼룩져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건 뭐 바로 서비스 센터 달려가야죠. 그렇죠. 바로 그 끔찍한 상상이 수백만 명에게 벌어질 뻔했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설계도는 훔칠 수 있어도 30년간 쌓아온 장인의 손맛은 절대 훔칠 수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설계도는 훔쳐도 30년의 손맛은 훔칠 수 없다. 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네요. 자, 그럼 제일 막부터 한번 열어보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애플이 삼성을 떠나서 중국의 BOE라는 회사와 손을 잡으면서부터였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돈이죠. 돈이요? 네, 애플에게 돈 버는 법은 뭐 생존 그 자체니까요. 아이폰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 중에 디스플레이 패널이 압도적으로 가장 비쌉니다.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대당 평균 한 10만 원 정도로 잡을 수 있어요. 대당 10만 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걸 애플의 연간 판매량에 대입해보면 숫자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애플이 1년에 아이폰을 2억 대 이상 팔거든요. 2억 대요? 그럼 단순 계산만 해봐도 매년 20조 원, 20조 원입니다. 이 돈을 한국의 삼성과 LG에 지불하고 있었던 거죠. 20조 원이요? 와, 아니 웬만한 대기업 1년 매출액이네요.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그 돈을 받는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자기들의 가장 큰 경쟁자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애플 경영진 입장에서는 매년 회의 때마다 이 숫자를 보면서 속이 쓰렸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우리의 가장 큰 경쟁사인 삼성을 매년 20조 원씩이나 먹여 살려야 하지? 이 고민이 깊어질 때쯤 중국의 BOE가 나타나서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한 거죠. 어떤 제안이었죠? 회장님, 저희가 삼성의 절반 가격에 똑같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절반 가격이요? 와, 그럼 연간 10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이건 어떤 기업이라도 환대를 수밖에 없는 제안인데요. 그렇죠.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30년 동안 다니면서 맛도 품질도 보장된 단골 국밥집이 있어요. 근데 바로 옆 가게에 원조 할머니 비법 전수, 맛은 똑같이 가격은 반값, 이런 현수막이 걸린 겁니다. 아, 알아보니 저쪽 주방장이 국밥집 레시피를 몰래 빼내서 차린 가게래요.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애플은 망설임 없이 그 반값 가게를 선택했습니다. 그 반값 가게 BOE는 대체 뭘 믿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기술력 차이가 엄청났을 텐데요. BOE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할 정도로 공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기술이 없으면 기술 가진 사람을 통째로 사온다. 삼성과 LG의 핵심 엔지니어들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그야말로 연봉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연봉 폭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연봉 1억을 받던 15년차 책임 연구원에게 5억 드릴게요. 5배요? 네, 세금도 우리가 다 내주고 자녀 국제학교 학비까지 전부 지원하겠습니다. 몸만 오세요. 라고 제안한 겁니다. 실제로 이 유혹의 수십 명의 핵심 인력들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20년 경력의 OLED 장인부터 공장 전체의 수율을 관리하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까지요. 잠깐만요. 근데 이분들은 삼성이나 LG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회사의 성장을 이끈 주역들인데 하루아침에 경쟁사로 넘어가서 옛 동료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한 산업의 생태계가 흔들리는 문제였죠. BOE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전교 1등의 노트를 통째로 베끼고 그 1등을 과외 선생님으로 데려오면 나도 1등 할 수 있겠지? 아하. 하지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놓친 게 있었습니다. 노트 필기에는 적혀있지 않은 그 1등의 공부 감각은 훔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 공부 감각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손맛이군요.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3시에 기기 앞에 서서 0.001%의 불량 원인을 찾기 위해 밤을 새우며 몸으로 체득한 감각, 손끝으로 느끼는 미세한 진동의 차이, 이런 건 인수인계 문서나 설계도에 담을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은 데려갔지만 그 사람의 몸과 조직 전체에 30년간 축적된 경험치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처참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사기극처럼요. 자, 그럼 제2막 들통난 사기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 드디어 BOE가 만든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3에 탑재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한마디로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실패요. 네, 흔히 수율이라고 하죠. 전체 생산품 중에 합격품의 비율을 말하는데 당시 삼성은 100개를 만들면 99개가 합격품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BOE는 100개를 만들면 80개가 불량품이었어요. 80개가요? 80%가 불량이라니. 네, 10개를 만들면 8개를 버려야 하는 수준이니 이건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인 구조였죠. 애플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당연히 애플은 품질을 개선하라고 압박했죠. 그런데 여기서 BOE가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품질을 개선할 기술력이 없으니까 애플 몰래 설계도를 바꿔버리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아니, 설계도를요. 발주처인 애플 허락도 없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이건 그냥 사기 행위입니다. 비유하자면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 몰래 시험지에 어려운 서술형 문제를 아주 쉬운 OX 퀴즈로 바꿔치기해서 제출한 것과 똑같습니다. 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OLED 회로의 선을 원래 설계보다 더 두껍게 그려서 공정 난이도를 낮춘 겁니다. 당연히 불량률은 줄어들지만 디스플레이 성능은 떨어지죠. 이걸 명품에 비유하면 에르메스에서 최고급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는데 몰래 값싼 인조 가죽을 쓴 거랑 똑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죠. 그리고 그걸 애플이 모를 리가 없죠. 애플의 품질 검사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BOE가 납품한 패널을 정밀 분석하다가 자기들이 전달한 설계도와 회로 모양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걸 발견한 순간 애플 본사는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하긴 애플이라는 화사가 어떤 회사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포장 박스를 뜯을 때 나는 소리까지 계산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그런 회사에게 몰래 설계 변경은 그냥 단순한 품질 이슈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건 품질 문제가 아니라 애플의 철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기만 행위였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인 공급 계약 전면 중단. BOE 임원길이 부랴부랴 미국 본사로 날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폰 출시일은 다가오는데 당장 BOE에 맡겼던 수백만 대 물량의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때 해결사로 등판한 게 바로 떠나보냈던 그 맛집 삼성이었습니다. 아, 삼성이요? 네, 애플의 다급한 요청에 삼성이 에이 좁아 하면서 이미 100% 돌아가고 있던 공장을 밤낮 없이 더 돌려서 물량을 채워준 거죠. 이게 바로 업계에서 말하는 1차 참교육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애플도 정신을 차렸을 법한데요. 역시 비싸도 이유가 있구나. 원조 맛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애플이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BOE에게 또다시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그 연간 10조 원의 유혹을 끝내 뿌리치지 못한 거죠. 또 기회를 줬다고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더 처참했습니다. 이번엔 애플이 난이도를 대폭 낮춰줬어요. 아이폰 15의 핵심 디자인인 다이나믹 아일랜드, 화면 위쪽에 있는 알약 모양의 구멍만 깔끔하게 뚫어보라는 미션이었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을게. 이번엔 그냥 구멍만 예쁘게 뚫어봐. 이런 거군요. 딱 그거죠. 그런데 그것마저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다고요? 네, 구멍 주변에서 빛이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빛샘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끼리는 이걸 오줌이불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그 오줌이불이요? 네, 삼성 제품은 그 구멍 주변이
칼로 정교하게 잘라낸 것처럼 경계가 아주 깔끔한 반면 BOE 제품은 검은색이어야 할 경계 부분이 누렇게 번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구멍 하나 뚫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가요? 이게 바로 손맛의 영역입니다. 요리 레시피에 소금 적당히라고 쓰여 있는 것과 같아요. 아하. 백종원 같은 장인은 손끝의 감각으로 정확한 양을 넣어서 최고의 맛을 내지만 레시피만 훔친 초보는 그 적당히를 몰라서 소금을 한 줌씩 때려 넣는 거죠. 레이저로 구멍을 뚫을 때의 정확한 각도, 속도, 온도의 미세한 조합, 이건 설계도에 없는 30년간의 데이터가 몸에 축적된 장인들만 아는 영역입니다. 결국 애플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겠네요. 그렇죠. 이쯤 되자 애플도 그래, 넌 그냥 제일 싼 보급형 모델이나 만들어 라며 BOE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2025년 BOE가 드디어 아이폰 16i라는 보급형 모델의 품질 테스트를 겨우 통과해서 처음으로 메인 공급사가 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진짜 대참사는 바로 그 직후에 터졌습니다. 바로 저희가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던 2026년 1월의 그 사건이군요. 맞습니다. 이번엔 사고의 규모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BOE가 담당하던 아이폰 15, 16, 그리고 올해 출시될 17까지 무려 3개 시리즈에서 동시에 품질 결함이 터져버린 겁니다. 3개 시리즈에서 동시에요? 네, 더 충격적인 건 다이나믹 아일랜드 같은 어려운 기술뿐만 아니라 BOE가 그나마 자신 있어 하던 쉬운 기술을 적용한 일반 모델 라인까지 공장에 멈춰버렸다는 점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수학은 맨날 50점 맞던 학생이 갑자기 국어 영어까지 0점을 맞아버린 상황이네요. 총체적 난국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 수백만 대의 물량이 다시 삼성으로 긴급 이전될 수밖에 없었고 애플이 다급하게 삼성에 SOS를 친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BOE가 삼성과의 오랜 특허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내고 막 끝낸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제 우리도 돈 냈으니 당당한 경쟁자다라고 선언한 지 몇 주 만에 품질 대참사가 터지면서 기술 격차는 돈으로 메울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버린 셈이죠. 가성비의 중국이라는 신화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3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결과로 지금 2026년 2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상상만 해도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애플의 구매 담당 부사장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본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삼성 임원을 만나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지 부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요. 와, 불과 몇 년 전까지 너네 너무 비싸라며 갑질하던 그들이 말이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통쾌하겠습니다. 삼성은 이미 모든 공장이 100%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플이 와서 미안한데 우리 물량 좀 끼워서 만들어주면 안 될까? 라고 사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도 지금 바빠서요. 일단 생각 좀 해보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겁니다. 이른바 슈퍼 을의 탄생이군요. 돈을 주는 쪽이 갑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쪽이 진정한 갑이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기술 주권의 힘입니다. 단순히 부품 하나를 잘 만드는 걸 넘어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덕분에 LG 디스플레이도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5년 4분기에 831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반사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디스플레이 회사들은 말 그대로 물건 받고 싶으면 줄을 서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그럼 BOE는 이대로 끝인가요? 마지막 기회조차 없습니까? 마지막 시험대가 하나 남아있긴 합니다. 올 봄에 최종 결정될 아이폰 17i 차세대 보급형 모델이죠. 만약 이 시험마저 통과하지 못하면 애플 공급망에서 완전히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망은 어떤가요? 솔직히 매우 어둡습니다. 첫째, 기존에 만들던 모델도 불량이 터져서 라인을 세웠는데 완전히 새로운 신모델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하긴 그렇네요. 둘째, 진짜 돈이 되는 아이폰 17 고급형 라인업은 BOE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양산 승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물량은 삼성과 LG가 전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통제 권고를 받았던 이력 등 정치적인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은 처음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네요. 설계도는 훔쳐도 30년의 손맛은 훔칠 수 없다. 중국은 돈으로 엔지니어, 설계도, 최신 장비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사갔지만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셈이군요. 맞습니다. 머리카락 100분의 1 두께로 유기물질을 오차없이 쌓아 올리는 기술, 새벽 3시에 공장의 습도가 0.2% 변하는 것을 감지하고 불량의 원인을 찾아내는 그 동물적인 감각, 이건 어떤 매뉴얼이나 설계도에도 담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거의요. 네, BOE는 거액을 주고 거위가 먹는 최고급 사료까지 전부 사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황금알을 낳게 하는 거위의 유전자는 가져오지 못한 거죠. 그 유전자가 바로 조직 전체에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인 보이지 않는 경험치와 장인정신입니다. 결국 애플은 이 간단한 교훈을 얻기 위해 수년간 수조 원에 달하는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네요. 그리고 2020년 2월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정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겪은 이 값비싼 실패를 반도체 산업에서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금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